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인터넷상에서 올라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무속인이 쓴 글이라 해가지고 좀 유명한 글을 하나 제가 좀 준비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실제 무속인의 이제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무당의 신당에 30대 중후반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다크서클이 뺨까지 내려올 정도로 엄청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남자는 대뜸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얼굴 자체에 나 지금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라는 게 그대로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무당이 딱 남자를 본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남자 뒤에 온몸이 조각난 여자 귀신이 서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가들이 남자 뒤를 까맣게 뒤덮고 있었는데 머리가 깨진 귀신부터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인 귀신들까지 가득했습니다. 참다 못한 무당이 남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일을 하시길래 뒤에 계시는 영가분들 모습이 저래? 왜 영가들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전부 다 모습이 왜 저러지? 당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사설 구급차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119? 그쪽에서 일하시나? 119는 공무원이고 나는 병원에 사람이나 환자를 실어다 주는 일을 합니다. 119도 아닌데 이렇게 험하게 가신 분들이 같이 오나? 저는 병원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잠을 통 못 잡니다. 저렇게 많은데 잠이 올 리가 있나? 그래, 원인을 알아야겠으니 영가랑 대화를 좀 해봐야지. 그런데 무당이 보기에 영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귀신들은 옆에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기 마련인데 이 귀신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던 겁니다. 딱 한 명, 미친 여자처럼 보이는 여자 영가 한 명만 빼고 말이죠. 이상하다. 자네 뒤에 귀신들이 다 많은데 다들 엄청 조용해. 여자 하나 빼고. 네? 아무 소리를 안 한다고요? 무당이 눈에는 그 여자 귀신이 남자를 철저히 깔보며 비웃고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내가 말한 여자 하나는 네 옆에서 계속 웃고 있다. 아이고 그래 억울하다면 보통 말을 하거나 이럴 텐데 자네를 보며 계속 웃는다? 무당은 비웃고 있는 여자 귀신과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그 뒤에 줄지어 서 있는 다른 영가들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영가들 사이로 80대쯤 보이는 노인의 영가가 무당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술 한 잔 받아드릴게요. 무당은 소주 한 병을 까서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보통 이럴 때 입을 닫던 영가들이 말을 터뜨리곤 하니까요. 잔을 받은 노인 영가가 한맺힌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저 양반이 구급차를 태워줘서 왔는데 내 지갑을 빼는 게 아니겠소? 내 지갑 안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의 사진이 있는데 오래전에 죽었소. 그거를 내가 찾아야지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소. 그 순간 무당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이 남자는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짓을 저지른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매섭게 쳐다보자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지갑 버리는 곳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시면 있습니다. 남자가 지갑의 행방을 털어놓자 할아버지 영가는 그제야 한이 풀렸는지 갑자기 성불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죄악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환자가 위독해서 이송하는 게 아니라는 핑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려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환자가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 환자의 경우 어디 심하게 다치지 않아 겉모습이 멀쩡하면 예쁘다는 이유로 구급차 안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모습을 폰카로 찍어댔습니다. 어르신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끔 몸에서 떨어진 반지나 목걸이 같은 폐물이 나오면 그걸 슬쩍 주워서 금은방에가 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환자를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뒤에서 보호자가 잔소리를 하거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일부러 먼 곳으로 삥 돌아가며 심술을 부렸습니다. 이 남자는 무려 20년 동안 사설 구급차를 운행해왔고 그 20년 내내 이런 짓을 반복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의 구급차 안에서 살 수 있던 사람마저 죽어나갔고 그 한이 쌓여 남자에게 딱 붙어 있었던 것이죠.
더 소름 돋는 건 남자 뒤에 붙은 영가들 사이에 너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대장급 귀신 하나에 밑에 부하 귀신들이 있으면 해결하기가 쉬운데 이 영가들은 저마다 한이 극에 달해 죽은 사람들이라 남자 뒤에 붙은 귀신들이 죄다 대장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장급 귀신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격인 진짜 대장이 옆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를 맞춰서 가던 도중 큰 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19가 와서 신속하게 싣고 가야 했지만 돈 욕심이 많았던 이 남자가 자신의 사설 구급차에 억지로 태워 이송했던 겁니다. 남자는 이송하는 와중에도 여자의 가방을 뒤졌고 가방 안에서 여자의 반지는 놔둔 채 남자의 친구에게 줄 남성용 반지만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홀린 듯 끼워버렸죠. 여자는 곧바로 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었지만 남자가 물품을 뒤지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송 도중 차 안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가가 된 여자는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주려 했던 소중한 반지를 저 추악한 기사가 제 손가락에 끼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여자 영가는 그때부터 남자를 피말리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남자에게 영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줄줄 읊조리자 남자는 마약 중독자가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온몸을 사정없이 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사방으로 눈을 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냐고! 그 순간 무당은 기가 막힌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자의 10개 손가락 중 무려 8개가 반지가 끼워져 있던 겁니다. 그냥 낀 것도 아니고 그동안 훔친 사람들의 금폐물과 반지들을 금은방에 가져가 싹 녹여서 새로 만든 반지들이었습니다. 오직 그 웃고 있는 여자 귀신의 프로포즈 반지만 유일하게 녹지 않고 그대로 끼고 있었죠. 남자는 공포에 질려 손가락에서 그 반지를 빼내려고 용을 썼지만 반지는 살에 박힌 듯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빠져 이거? 아무리 힘을 줘도 반지가 빠지지 않자 남자는 이성을 잃고 허공을 향해 발악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계속 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서 이럴 수 있냐? 아우 진짜 너 이 여자야 내 앞에 나타나봐.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하지만 남자가 발악하는 그 순간에도 무당의 눈에는 끔찍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남자 옆에 서 있는 여자 영가는 머리가 처참하게 깨져 있어 뇌가 훤히 보이는 상태로 남자를 보며 씩 웃으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히히히히 하고 작게 웃던 여자 소리가 갑자기 신당 가득 깔깔깔깔깔깔깔 하는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다. 그러니 이제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반지는 평생 못 뺄 거야. 이거는 소설이 아닐까요? 무당의 이런 경험이라기보다는 네네. 일반 사람이 뭔가 네. 상상으로 쓴 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뭐 인터넷 소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고 중고로 사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네. 아까 여기서 싹 다 녹여서 새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만든 부분은 그 여자 귀신의 프로포즈 반지는 녹이지 않고 그대로 끼고 있었다고 하면, 변형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면 이제 영가가 집착을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싹 다 녹여서 새로 만든 반지들은 이거에 한이 맺힐 수는 없거든요. 녹여서 새롭게 재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시부모가 죽으면 며느리들한테 폐물을 나눠주고 그걸 녹여서 새로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딸보다 며느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며느리만 주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주면 이 집착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있어요. 나를 죽게 만든 사람한테 붙는 귀신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살해했다. 그러면 그 살해한 사람한테 원한이 맺혀서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공포에 질려 있거나 하면 못 쫓아가거든요. 영가가 되더라도, 귀신이 되더라도 그냥 나의 억울한 한을 풀어줘 하고 가족들한테 가요, 보통. 가해자한테 가는 건 거의 극소수로 이렇게 되거든요. 길 가다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이 중간의 요소들이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구급대원들이며 아니면은 이런 사설 이런 업체 분들도 자기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택시기사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구급차를 맞고 그런 게 있어도 그럼 그 택시기사한테도 원한이 맺혀서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모든 귀신들이 나를 해했다고 해서 다 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좀 안 좋은 일이라던가 네.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을 하면은 결국엔 다 나한테 돌아온다. 맞아요. 이런 교훈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래 이게 귀신들이 사고 난 장소에 묶여 있거나 가족한테 가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요. 한이 맺히면. 그런데 대부분의 귀신들은 가족한테 가거나 그 자리에 많이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빼간다라고 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귀신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줍는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혹시 내가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지갑을 뺏었는데 그게 원한이 맺혀서 이제 못 가는 이런 영혼도 있을 수 있고, 내 것이 아닌 건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새로운 이런 이야기들 꼭 제가 한번 들고 올 테니까 네. 더 재밌게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